당신은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가장 먼저 하셨나요? 기지개를 켜셨나요? 물을 마셨나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알림부터 확인하셨나요? 그리고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딱 5분만 봐야지.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30분이 지나 있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오늘 행복한국에서 나눌 이야기는 조금 무겁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2026년 6월 현재 한국 사회를 조용히 파고들고 있는 중독의 위험성입니다. 중독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마약, 술, 도박을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이것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의 중독은 아주 평범한 얼굴로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스마트폰 속 짧은 영상, 친구가 보내준 도박 링크, 스트레스 받는 날마다 찾는 술, 냄새가 덜 난다는 전자담배, 밤마다 멈추지 못하는 게임, 배달, 음식, 쇼핑, 카페인, 그리고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까지. 이제 중독은 특정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의 가장 무서운 점은 처음에는 내가 선택한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본다. 내가 원해서 마신다. 내가 원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다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끌고 갑니다. 피곤한데도 계속 봅니다. 돈을 잃었는데도 다시 겁니다. 건강이 나빠졌는데도 또 마십니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갑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중독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문제가 됩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중독, 스마트폰과 쇼폼 중독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은 22.7%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은 43.0%입니다. 쉽게 말하면 청소년 10명 중 4명 이상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라는 뜻입니다. 유아동도 26.0%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휴대폰을 오래 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잠이 줄고, 공부가 흔들리고, 가족과 대화가 끊기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문제입니다. 특히 쇼폼 영상은 더 강력합니다. 15초, 30초짜리 영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뇌는 빠른 자극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책을 읽거나 수업을 듣거나 누군가와 천천히 대화하는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현실은 느린데 화면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중력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무 강한 자극에 익숙해진 뇌가 평범한 자극을 견디기 어려워진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도박 중독입니다. 예전에는 도박이라고 하면 어른들이 카지노나 경마장에 가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도박은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온라인 카지노, 미니게임, 스포츠 결과, 맞히기, 불법 사이트, 코인처럼 보이는 게임형 도박까지 형태가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의 평생 도박 경험률은 4.0%입니다.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청소년 인구로 환산하면 약 15만 7천 명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중 최근 6개월 이내에도 도박을 지속한 비율이 19.4%라는 점입니다. 최근까지 도박을 계속한 청소년이 약 3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 도박은 처음부터 큰 돈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재미로 시작합니다. 친구가 해서 시작합니다. 10,000원만 넣어보자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번 이기면 뇌는 강하게 기억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구나. 이번에는 잃었지만 다음에는 딸 수 있겠구나. 바로 이 착각이 도박 중독의 문을 엽니다. 도박은 돈만 잃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빚을 만들고, 가족과의 신뢰를 깨뜨리고, 결국 자존감까지 무너뜨립니다. 세 번째는 마약류와 약물 중독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 관련 보도에 따르면 2024년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3,022명입니다. 2023년보다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2만 명대입니다. 특히 20대와 30대가 전체의 60.8%를 차지했습니다. 마약 문제가 젊은 세대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자료에서는 19세에서 69세 성인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2024년 마약류 평생 경험률이 2.8%로 나타났고 치료 목적 이외의 의약품까지 포함한 약물 사용 경험은 11.9%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약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면제, 진통제, 다이어트 약, 집중력을 높인다는 약, 처방받은 약을 용량보다 많이 먹는 행동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잠이 안 와서, 불안해서, 살을 빼고 싶어서,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과 뇌가 약물에 기대기 시작하면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약물 중독은 의지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 숨기기보다 빨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술은 너무 익숙합니다. 회식, 명절, 모임, 스트레스 해소, 기쁜 날, 슬픈 날, 거의 모든 자리에 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술은 합법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알코올은 분명히 중독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성인 고위험 음주율은 2023년 13.8%로 지난 10년간 12에서 14% 수준에서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또 2024년 한국인의 월간 포금률은 37.8%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포금하는 사람이 10명 중 4명 가까이 된다는 뜻입니다. 알코올 중독의 무서운 점은 본인이 문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나는 매일 마시는 건 아니야. 나는 취해도 일은 해. 나는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 이런 말들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술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하고 다음날 후회가 반복되고 건강검진 수치가 나빠지고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자거나 불안하다면 이미 신호가 온 것입니다. 술은 간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 관계, 경제, 직장 생활까지 흔듭니다. 다섯 번째는 니코틴과 전자담배 중독입니다. 요즘 청소년과 청년 사이에서 전자담배는 덜 해롭다는 이미지로 퍼져 있습니다. 냄새가 덜 나고 모양도 작고 맛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담배라는 느낌보다 향이 나는 기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니코틴은 니코틴입니다. 청소년기는 뇌가 아직 발달 중입니다. 이 시기에 니코틴에 노출되면 집중력, 충동 조절, 감정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15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담배 제품 현재 사용률은 남학생 5.4%, 여학생 2.8%입니다. 숫자만 보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흐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장기적으로 증가 경향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전자담배는 몰래 사용하기 쉽고 어른들이 알아차리기 어렵고 친구들 사이에서 가볍게 시작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번 니코틴 의존이 생기면 아침에 일어나서 찾게 되고 공부하다가 찾게 되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찾게 됩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힘은 약해지고 니코틴에 기대는 습관만 강해집니다. 여섯 번째는 게임과 온라인 콘텐츠 중독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게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게임은 즐거운 놀이가 될 수 있고 친구와 소통하는 문화가 될 수 있고 스트레스를 푸는 건강한 여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조절력을 잃는 순간입니다. 2015년 아동청소년 게임 행동 종합 실태조사 관련 보도에 따르면 초중고생의 게임 이용률은 88.6%입니다. 게임을 하지 않는 학생 중에서도 42% 정도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게임 관련 방송을 본다고 합니다. 이것은 게임이 아이들의 문화 속에 깊게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게임을 한다고 모두 중독은 아닙니다. 그러나 게임 때문에 잠을 줄이고 학교 생활이 무너지고 가족과 충돌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게임을 못하게 하면 심하게 분노하고 현실의 관계보다 게임 속 고상에 더 매달린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게임 중독은 단순히 게임 시간이 긴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삶이 점점 줄어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중독 경향도 봐야 합니다. 쇼핑 중독, 배달 음식 중독, 카페인 중독, 운동 중독, 일 중독, 인정 중독, 자극 중독입니다. 법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모두 같은 진단으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특정 행동으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외로우면 쇼핑합니다. 불안하면 먹습니다. 피곤하면 카페인을 들이붓습니다. 우울하면 영상을 끝없이 봅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조회수와 좋아요를 계속 확인합니다. 잠깐은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공허감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더 강한 자극을 찾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삶의 중심이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해결 방법은 이름 붙이기입니다. 나는 의지가 약해가 아니라 지금 내 뇌가 강한 자극에 익숙해지고 있구나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으로 숨기면 중독은 더 커집니다. 인정하는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기록하기입니다. 딱 3일만 기록해 보세요. 언제 하고 싶은지, 어떤 감정일 때 찾는지, 얼마나 했는지, 하고 난 뒤 기분이 어땠는지 적어보세요. 중독 행동 뒤에는 대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외로움, 불안, 분노, 지루함, 무기력, 인정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행동만 막으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그 행동이 왜 필요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10분 미루기입니다. 끊어야지라고 결심하면 부담이 큽니다. 대신 지금 당장 하지 말고 10분만 미루자고 해보세요. 술이 당길 때 10분 걷기, 스마트폰을 보고 싶을 때, 물 한 잔 마시기, 도박 사이트에 들어가고 싶을 때, 누군가에게 전화하기, 전자담배가 생각날 때, 심호흡 10번 하기, 이 작은 지연이 뇌의 자동 반응을 끊어줍니다. 욕구는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내려갑니다. 그 파도를 10분만 넘기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의지만 믿으면 어렵습니다. 스마트폰은 침대 밖에 두세요. 쇼폼앱은 홈화면에서 지우세요. 도박 사이트는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세요.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한도를 낮추세요. 술은 집에 쌓아두지 마세요. 전자담배 기기를 눈에 보이는 곳에 두지 마세요. 아이들의 경우 부모가 감시자가 되기보다 환경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빼앗는 것보다 함께 규칙을 만들고 함께 대체 활동을 정하고 부모도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대체 보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중독은 쾌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빈자리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지 마가 아니라 대신 무엇을 할지가 필요합니다. 운동, 산책, 대화, 독서, 악기, 그림, 봉사, 신앙생활, 상담, 가족 식사, 잠, 햇빛, 이런 것들이 뇌를 천천히 회복시킵니다. 빠른 자극은 강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느린 회복은 약해 보이지만 삶을 다시 세웁니다. 여섯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중독은 혼자 이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조는 스마트심센터 1599 영영치료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 문제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헬프라인 1336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문제는 1342 용기한걸음센터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문제는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과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극단적인 생각이 든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나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 0199에 연락해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중독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처럼 옵니다. 오늘만, 한 번만, 조금만, 다들 하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0분 줄이기, 오늘 한 번 참기, 오늘 한 사람에게 말하기, 오늘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 두기. 이런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사회가 중독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어야 합니다. 중독자를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방교육, 조기 발견, 가족의 이해, 치료와 재활, 건강한 공동체가 함께 가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고 혼내기 전에 아이가 왜 그 화면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지 봐야 합니다. 도박을 했다고 낙인 찍기 전에 어떻게 빠져들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중독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조절력과 회복의 문제입니다. 행복한국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내가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스마트폰이든 술이든 도박이든 약물이든 전자담배든 게임이든 쇼핑이든 그 대상이 무엇이든 내 시간, 내 건강, 내 관계, 내 마음을 빼앗고 있다면 멈춰서 봐야 합니다. 중독은 나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도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서로를 살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너 문제 있어라는 말 대신 혹시 요즘 많이 힘들지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물어봐 주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기대고 있는가? 그것이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는가? 행복한 한국은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삶을 되찾고 한 가정이 대화를 회복하고 한 청소년이 위험한 길에서 돌아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이 중독이 아니라 자유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행복한국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